이전에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서 거기서 이제 마음이 돌아선 사람이 뭐 가정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밖에서 뭐 이런 걸 하다가 만난 사람과 외도를 하게 된다든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실 불륜에 어떤 이유가 있겠어요. 네. 무엇도 이해될 수 없는 이유죠. 네네. 그렇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네. 그 요즘에 또 이혼하려고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사연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사례로 좀 오시는지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좀 신청 건수가 많이 늘긴 늘었나요? 저는 사실 뭐 제가 개업하고 나서부터 이혼 사건들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체감해서 막 아주 엄청나게 늘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예전보다는 이혼의 그 결정하기까지 망설임이 조금 줄어들었다. 아, 확실히. 네, 네. 그러니까 이혼을 너무 주변에서 많이 하니까 네. 사실 뭐 이혼이 우리가 변호사들이 이혼을 권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혼한다고 해서 그게 또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꼭 자기가 뭐 자기 행복을 찾는 길이 이거다라고 하면 선택을 네. 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선택에 걸리는 시간이 예전보다 좀 짧아졌다. 아. 이런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한 어느 정도나 짧은 느낌이에요? 뭐 거의 그냥 뭐 바로바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사실 좀 뭐 저희 어머니 세대 때만 하더라도 막 진짜 몇 년 막 그렇죠. 10년씩 막 고민하시고 그랬는데 네. 요즘에는 막 진짜 마음에 안 들면 뭐 몇 달만 해도 막 결정하고 막 이러는 느낌인가요? 네, 그런 경우들도 어. 많이 봤고, 그리고 저는 저희 의뢰인들 방송 보시면 아마 다 아시겠지만 네. 저는 처음에 이혼하러 와가지고 상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계약하겠다고 해도 네. 돌아가시라고 해요. 다시 생각해보라고. 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진짜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 마음의 어떤 힘, 의지, 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뭔지 생각해보고 다시 와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다시 와라 그러면은 안 오는 분들도 계시고 뭐 몇 달 뒤에 전화하고 네네. 이러는데 이제는 뭐 바로 다음날 연락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 그래요? 네,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씁쓸하기도 하죠. 아 그러면 그 영상에 그 댓글 다는 분들이 그 이런 영상을 보시고 그럴 거면 왜 결혼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그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아니 그렇게 뭔가 결단을 확 내릴 정도면 사실 결혼을 안 했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확 결심을 쉽게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을까?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모르는 거죠. 몰라서? 네,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심지어 결혼하고도 모르다가 네. 나중에 이혼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거 나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는 남들 시선 때문에 네. 이혼에 대해서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남들 시선으로 고민하는 거는 훨씬 줄어들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 감정이 먼저, 내 행복이 먼저, 내 결정이 먼저인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좀 참고 사는 것도 그렇죠. 있었다면은 네. 이제는 눈치 보고 막 네. 이런 게 없으니까. 굳이 이제 그냥 뭐 이혼한다고 해서 요즘에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으니까 이게 뭐 아주 특별한 그런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 그 이혼 사유 중에 뭐 가장 뭐 많은 게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이 네. 불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혼 사건을 실제로 해보면 불륜이 아주 주된 원인이 되는 케이스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거 하나만 원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불륜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까지 그 이면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건을 굉장히 다각도로 이해를 네. 할 수가 있게 돼요. 이전에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서 거기서 이제 마음이 돌아선 사람이 뭐 가정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밖에서 뭐 이런 걸 하다가 만난 사람과 외도를 하게 된다든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실 불륜에 어떤 이유가 있겠어요. 네. 무엇도 이해될 수 없는 이유죠. 네네. 그렇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네. 근데 이제 다만 변호사님들이 불륜을 제일 먼저 꼽는 이유는 불륜은요 배우자한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요. 단 한 번이라도 그걸 알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을 의심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부부 사이 신뢰가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으니 용서해야지 하고 이혼 안 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도 이걸 극복하려면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네. 되는 그런 사유거든요.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하게 되면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륜이 이제 뭐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불륜으로 이제 헤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가장 뭐 많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 같은 건가요? 최근에 제가 조금 특이하게 네. 많아졌다라고 느끼는 이혼 사유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아이를 낳을 거냐 말 거냐. 아. 이게 생각보다 많은 이혼 사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딩크족으로 합의해서 결혼한 게 아닌 건가요? 몰랐다. 어. 당연히 한쪽은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 낳는 줄 알았지.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 정부의 육아 정책이랑도 맞물려 있어요. 그래요? 아이를 편하게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일단 안 되고 네. 아이 낳는 것도 문제지만 키우는 것도 문제고 네. 뭐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미루다 보니까 한쪽은 이렇게 사는 게 좋다. 나 아이 안 낳고 싶어. 말 바뀌면 다른 쪽은 결혼하면 당연히 얘 낳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우리 네. 연애할 때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네. 그러니까 미리 보통 너 결혼하면 애 낳을 거야? 이렇게 합의하는 경우들 잘 없거든요. 네. 이제는 그런 거 얘기해보고 결혼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야, 아니 근데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하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게 좀 일반적으로 좀 상식일 수도 있는데 안 하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은 알았어 우선은 그래 알겠어 뭐 너 말을 따를게라고 해놓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혼 사유로 오게 되면은 말이 바뀌는 경우들이 이제 좀 많고 네. 안 하고 결혼했는데 마음이 확 바뀌는 경우도 봤어요. 아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딩크족으로 이제 살기로 했다가 중간에 바뀌면 그게 되게 나중에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바뀌게 되는 계기도 네. 부부 사이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양가의 어떤 그 압력이나 네. 뭔가 영향력이 네. 결합이 돼 있으면 집안 싸움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이 또 복합적으로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한쪽이 안 낳고 싶다 하는데 네. 뭐 장모님이 또는 시어머니가 막 네. 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다 보면 또 집안 싸움 되고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나중에는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의 상태로 가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죠. 아니 그 저희 채널이 좀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그 아이를 낳고 안 낳고 가지고 지금 막 그 댓글로들 많이 싸우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아이가 있으면 이 재테크적으로는 상당히 좀 힘들어지거든요. 힘들죠. 금전적으로도 좀 문제가 네. 생기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은 하겠다. 이러는 케이스들도 좀 많이 있으신데 이렇게 가다가 아이를 만약에 안 낳기로 했는데 한 명이 또 낳고 싶어지면 그러면 이게 또 서로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했던 사례 중에 네. 기억에 남는 사례가 둘 다 전문직이에요. 그러니까 네. 경제적으로도 뭐 안정된 수입 정도는 벌고 있는 상황인데 연애를 한 3년 정도 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서로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하고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뭐 그 전에 그러니까 여자분이 제 의뢰인이었는데 그 전에 결혼할 때는 당연히 자기는 애를 낳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남편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별 아이를 절대 안 낳겠다. 난 딩크다 이런 얘기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한 거예요. 낳고 싶다기보다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낳는다 당연히 생각을 낳는 하고 거라고. 자기 남자친구랑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을 한 네. 거예요. 막상 결혼을 하고 음. 같이 살면서 네. 다툼이 엄청 심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네. 이거는 남자분 얘기는 조금 다르긴 했었는데 네. 이 여자분 얘기로는 결혼 생활 2년 하면서 딱 3번 싸웠다. 그리고 싸울 때 자기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왜 그래 오빠 이렇게 밀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만 이렇게 한 거 있었지. 아니야? 예, 이거 아니야? 그건 아니다 했는데 남편이 네. 2년 뒤에 갑자기 널 닮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아. 이렇게 아이 키우기가 힘든데 그 아이의 아버지로서 내 인생을 모두 다 저당 잡히면서 네.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자신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완강한 거예요. 그 정도면 되게 심각한 마상을 입은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네. 그분이 이제 결국에는 협의혼을 하면서 제가 재산분할 약정서만 써드렸는데 그 남자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왜 하시냐? 그러냐? 왜냐하면 저희는 여자분이랑은 외도 아니냐. 이거 그냥 말만 그럴 수 갑자기 있지. 아무 이유도 없는데 네.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분이 전문직이어서 급여가 그래도 우리가 보통 전문직 하면은 평생 자격증이 안정적이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렇게 돈 많이 드는 육아를 할 자신도 없고 아내랑 다투는 과정에서 자기가 폭력을 당했다. 근데 저 사람을 닮은 아이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키울 자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의사에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완강하게 안 낳는다고 하니까 네. 그 아내한테 그런 젊은 나이였거든요. 네. 너도 전문직이고 능력 있고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빨리 나랑 헤어지고 애 낳고 싶으면 딴 남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 두 사람이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협의혼하고 재산분할 약정서만 써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만큼
그만큼 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이 네. 경제적으로나 이 물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이제 심적으로도 이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럼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게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간을 또 들여야 되잖아요. 네. 두 사람이 같이 벌이를 해야 지금 수준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육아를 하게 되면 그 경제력에도 그렇죠. 균열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부담이 되는 거죠. 네. 20년, 30년을 키워야 되는 일인데 그렇죠. 그동안 이제 한 명의 어떤 뭐 희생, 어쩌면 이제 두 명의 희생을 이제 계속 그 한 수십 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정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해도 힘든 일인데 그렇죠. 마음이 또 안 맞으면 한 명이 또 안 낳겠다고 하는 경우들도 그렇죠. 이 현실에서는 있을 수 있다. 신혼부부급인 그 젊은 부부들도 많이들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MZ 세대 하면서 또 젊은 분들은 정말 금방 만났다가 또 금방 헤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젊은 부부들이 그 요즘에 이혼율도 많이 올라갔어요. 젊은 부부들의 이혼율. 젊은 부부들 이혼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비단 젊은 부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그래요? 같아요. 젊은 부부들도 말씀드린 이유들로 네. 이혼 많이 하고 30대 초반에 결혼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30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2, 3년 살다 보니까 네. 이제 아닌 거예요, 서로. 근데 아직 나는 우리 사회에서 친구들 결혼 안 한 친구들도 이제 많으니까 너무 젊은 거예요. 네. 너무 지금 꼭 이혼한다고 해서 네. 다시 결혼 못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좋은 사람 찾아가고 싶다 네. 해서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야, 근데 저도 이제 아직 뭐 아주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긴 한데 이제 40대긴 한데 저희 나이대 사람들하고는 약간 좀 더 마인드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달라졌어요. 그거는 이혼을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 저도 저는 네. MZ에 끝발 걸쳤다고 네. 말하고 싶은데 네. 사실은 조금 아닌데요. 이제 좀 튕겨 나가셨네. 네, 살짝 튕겨 나갔는데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혼은 정말 최악의 경우에 어쩔 수 그러니까. 없이 고민하다 선택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랬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내 행복을 찾아서 필요하다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뭐 그래요? 제가 본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아닐 수 있으니까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 이혼을 좀 많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나도 저런 걸 미리 좀 결혼 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좀 합의하면 좋겠다라는 걸 좀 알려주자는 좀 차원에서 어떤 이유로도 이혼을 하시는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족 계획, 자녀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거냐 말 거냐 이것도 그 딩크 문제로 중요한 가장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 낳아서 어떻게 키울 거냐도 중요해요. 누가 네. 키울 거냐. 왜냐하면 요즘에는 대부분 다 맞벌이하고 네. 여자분들도 가정주부로 있기보다는 자기의 일 되게 사랑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특히 젊은 부부들은 나 어린 나이에 빨리 결혼해가지고 뭐 남자든 여자든 아기 육아에 네. 모든 걸 투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엄마가 도와줘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 그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자아실현에도 그렇고 네. 일을 포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키워주면 사실 거의 대부분 시어머니나 친정 어머니들이 아이를 거의 키워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자분 쪽이니까 네. 장모님이 그러니까 그러겠죠? 친정 엄마가 와서 애를 봐주는 네. 경우가 많은데 요때 이 장서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초반에 아기 어릴 때 이혼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은 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네. 처음에는 지방에서 딸이 시집을 갔어요 서울로. 근데 이제 딸이 번역 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재택근무하면 좋을 것 같다, 애 낳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회사를 이직한 거예요. 네. 근데 이직하면서 그 회사는 이제 출퇴근이 조금 자유롭지 않으니까 무조건 출근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네. 근데 이 딸은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네. 아이를 장모님이 돌봐주면서 네. 처음에는 뭐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실 거 아니에요.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 뭐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100일 될 때까지 뭐 돌 될 때까지 키우겠다 하다가 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남편 입장에서는 네.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 낳았는데 네. 장모님 처음에 오셨을 때 좋았죠. 네. 밥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좋은데 이제는 자기가 집에서 부부 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네. 약간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느낌이 이제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출근하고 네. 장모님은 집에서 애를 봐주고 있고 네.
본인은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장모님 있고 네. 뭔가 불편한 상황을 5년이나. 그렇죠. 그리고 이 분은 딱 정말 칼퇴하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네. 아내보다 먼저 오는 그런 날도 많았대요. 불편한 상황이네. 그러면은 장모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처음에는 네. 자네 왔어 하다가 나중에는 내 딸은 저렇게 네. 나가서 야근하고 있고 어. 나는 너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러네. 너는 집에 들어와서 러닝 셔츠만 입고 TV 보고 있고 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벌어지고 남편이 계속 이제 그 밖으로 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기를 보겠다. 밤에 아기들 잘 깨니까 밤에 네. 계속 이제 수유하고 초반에 해줘야 되잖아요. 아기 침대를 부부 침실에 놔뒀는데 거기 장모님이 간이 침대를 놓고 같이 주무셨어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서부터 이제 더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생활에 자꾸 간섭이 네. 있고 집에서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자꾸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 외도를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자꾸 이제 밖에서 모임하고 뭐하고 늦게 들어오니까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는 대로 그러겠죠. 장모님이 화를 내고 네. 갈등이 심해지다가 네. 만취해서 들어온 날 네. 장모님이 사위에 뺨을 때렸어요. 아.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된 아. 저한테 찾아오. 아, 그래. 네. 야,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아니 제가 갑자기 궁금한데 이런 케이스가 되면은 이게 이혼 사유가 됩니까? 너무 명백한 이혼 사유죠. 그러니까 이게 그 폭력으로 인한 그렇죠. 거예요? 아니면 부당한 그냥 부당한 대우? 직계 존속, 네. 내 배우자 직계 존속의 부당한 대우.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혼 사유가 돼요. 부당한 대우. 네. 그리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합적으로 사안을 네. 봐야 되는 게 폭력이 이르기까지의 어떤 상황 네. 이런 것들이 약간의 이 변수가 되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안 될 만큼의 영향력 미치지 못하고 뭐 위자료 음. 책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폭행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건 이혼 사유죠. 아니 근데 이게 또 이해가 되는 게 또 아이를 또 키워야 되고 또 맞벌이를 해야지만 또 되는 요즘에 또 경제 그렇죠. 상황인데 그러면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엄마 누군가 뭐 시어머니든 뭐 친정 엄마든 뭐 도와줘야 될 사람은 필요한데 그러면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친정에 좀 손을 빌리는 게 좀 아무래도 좀 일반적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참 그럼 이게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점점 많아진다 이거죠, 이 문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이혼 사례는 아니고 제 네. 친구는 엄마가 자기 집 근처에 원룸을 얻으셨어요. 네. 근데 연세 많으신 어머님이 네. 손자 키워주겠다고 네. 원룸에서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이 불효자가 되는 거죠. 마음이 그렇죠. 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육아 문제가 이게 네.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 아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반대로 그 장인어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장모님은 오셔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또 장인어른도 혼자 또 그렇게 방치돼 있으실 수도 있고. 그게 또 문제예요. 그런데 남자분들 중에서는 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자기만의 동굴, 자기만의 공간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네. 그게 오래되면은 네. 모두가 힘들어져요. 네. 그렇구나. 네, 아니 쉽지 않습니다. 말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이 거꾸로 그러면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좀 이혼을 많이 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뭐 황혼 이혼 이런 것들도 좀 요즘도 많이 하시나요? 황혼 이혼도 많이 늘었죠. 그래요? 네, 제가 70대 어머님도 이혼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근데 황혼 이혼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여자분들이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면은 안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네. 황혼 이혼하고 나서 남자분들은 혼자 살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네. 근데 여자분들은 되게 잘 살아요. 근데 네.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늘어나지라는 생각을 해본 네. 적이 있는데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지금 황혼 이혼하는 어머님들은 옛날에는 참고 살아야 된다 해서 참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네. 자식 생각해야지, 남들 이목 생각해야지. 그리고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경제 생활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 젊은 나이 이혼하고 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게 됐었는데 나이 들면은 예전에는 뭐 수명이 한 7, 80 되면은 이렇게 뭐 돌아가신다 이렇게 네. 생각할 때는 내가 다 늙어서 이혼하면 뭐해. 뭐 10년, 20년 네, 언제 네,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됐고 실버 보험, 네. 간병인 이런 제도 잘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혼하고 10년을 더 살든 30년을 더 살든 나 바로 죽을 것 같지 네. 않고 나 이제 내 인생 찾고 행복하게 살고 네. 싶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혼 선택하시고요. 자녀들도 그땐 다 커가지고 엄마 또는 아빠 그렇게 힘들게 참고 살았으니까 이제 이혼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아내분이 좀 이렇게 요구하는 케이스.
황혼 좀 이혼은 좀 많군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시대의 특성상 조금 영향을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금보다는 비교적 훨씬 좀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이 이제 그 남편의 외도나 뭐 가정 내에서의 어떤 고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나 이런 걸 참고 살았던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이 뭔가 여성의 사회 활동이 두드러지고 뭐 또 여건이 신장되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내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혼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많고 남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처음에 이제 젊을 때는 막 이렇게 하시다가 사회 활동 하시다가 나이가 들면은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상실감을 느껴요. 사회 활동 젊을 때 엄청 하셨잖아요. 근데 그 상실감을 아내까지 없어지면 이게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남자들이 오히려 황혼 이혼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괴로워하신다. 근데 그 이혼을 할 때 그것도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뭐 나이가 많아져서 헤어지고 싶다고 해서 헤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떤 뭐 이혼 사유라는 것은 일단은 나이가 많다. 그냥 널 보기가 싫어졌어. 이제 네가 지겨워. 이거는 이혼 사유가 그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나도 싫고 쟤도 나 싫어해. 그러면 이혼할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합의해서 결혼했으니까 합의해서 이혼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한쪽이 이혼하기 싫어요. 그럴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라는 게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황혼 이혼은 그게 또 안 되실 수 있잖아요. 이 할아버지는 나는 이혼하기 싫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는 건지. 어머님들이 이혼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들이 있죠. 옛날의 폭력들. 그런 것들이 이제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했다고 해서 지금 안 하는 케이스들은 사실상 그렇구나. 그리고 자녀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또 목격자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엄청 고민들 하세요. 그래도 그래서 특히 젊은 분들보다 황혼 이혼은 더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많고 그 자료 수집하는 것들도 많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뭐 젊은 분들이든 뭐 나이가 많은 분들이든 간에 결국에 이 이혼이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만큼 이 인생의 큰 결정을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지나간 과거보다 앞으로 남은 미래를 좀 더 행복하게 살자고 이제 하는 결정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미래를 내가 조금 더 낫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게 알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알 속의 세계가 답답하지만 조금 안락한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장점, 결혼 생활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갔을 때 그 밖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이 알을 깨는 고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밖으로 나가려면 지금의 상황보다는 그 이후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확신이 애매하다?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생각해 보시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혼 상담하러 오면 절대 그날 자기가 계약서 쓰고 가겠다 해도 안 써드려요. 꼭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특히 어린 자녀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 아주 어리거나 아주 성인이면은 좀 괜찮아요. 근데 딱 그 초등학생들 요 사춘기 시작하는 나이거나 중학생 뭐 요 정도 되는 아이들 아무리 요즘에는 아이들이 나이가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해도 다 알아요. 눈치가 빨라요. 근데 이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 중에서 엄마 아빠 다투는 거 보고 아무리 아이들 앞에서 참는다고 해도 그 눈치 다 보고 다 알거든요. 그 아이들의 고통이 이 엄마들의 마음에 엄청난 그 상처를 줘요. 또. 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것도 물론 아동 학대가 될 수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해서도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인가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저는 꼭 그런 조언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이도 어찌 보면은 그 선택에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렇죠. 하다가 포기하면은 진짜 안 하는 이만 못 하는데 그런 일들도 많이 있군요. 아이 때문에. 많다기보다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엇나가고 이래서 이거 진행 못할 것 같고 그냥 내가 참고 살고 싶다. 뭐 아이들 앞에서는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엄마 아빠 화해했어 이렇게 하고 내가 그냥 노력 그리고 뭐 꼭 아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좀 봉합하고 싶고 이 과정이 그만큼 이혼 소송 과정이 되게 힘든 게요.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는 사랑하고 뭔가
뭐 살을 부대끼면서 산 한 가족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얼마나 큰 고민을 통해서 결정을 했겠어요. 근데 이 관계를 깰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 서면 오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네. 진짜 내가 나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게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의 각자 입장의 생각 다르거든요. 나는 제가 나쁘다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어 너한테. 그리고 또 배신감이 한 번 들었던 배신감이 더 강하게 드는 거예요. 이혼하면서 거의 뭐 그냥 사이가 완전히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뭐 조정 절차 같은 것들에서 부부관계 얘기까지도 네. 내밀한 얘기까지도 하면서 서로 공격을 하게 되면 네. 엄청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혼 과정이 정말 힘들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이 힘든 과정을 겪어가면서까지 이 알을 깨는 과정의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이혼 이후가 행복할 거라는 어떤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네. 같이 한번 해보자. 네. 그렇다면 그 이후에 행복한 세계를 찾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결혼을 이제 쉽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혼이라는 것도 너무 쉽게 그 선택해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심사숙고를 해라. 그럼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